안녕하세요. 상수인의 정사입니다. 벌써 4주차 수업이네요. 벌써 그 8주차 수업의 반이 왔습니다. 3주차까지 그래도 좀 도움이 되고자 메뉴 설명 동영상 강좌를 계속 제작해서 올리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호응은 많지가 않네요.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호응해주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4주차 내용인데, 우선 4주차 때 뭐 소개됐던 것들 몇 가지 기억나는 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처음에 그 과제, 3주차 과제 때문에 제가 스팟라이트, 그 다음에 렉탱귤 라이트, 뭐 이렇게 제작된 상태에서 요 두 라이트에 제가 텍스처를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림자를 만드는 방법이 사실은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가리는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네, 그 텍스처를 집어넣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할 때 스팟라이트를 사용하고 렉탱귤라이트를 사용했을 때 결과물이 다른 걸 보여드리면서 거기 텍스처 있죠? 그 컬러 쪽에다가 제가 컬러 쪽에다가 그 체커 그죠? 체커를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투디 홀더에서 제가 그 체커를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리피트 UV를 조절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렉탱귤 라이트는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유즈 렉탱귤 텍스처를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다가 텍스처를 넣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렉탱글 텍스처 넣고 테스트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그냥 그 텍스처를 넣고 하시게 되면 체커에 의해서 체커 텍스처에서 그림자가 잘 생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렉셔널리티라고 있어 이걸 조절을 해서 제가 만들었던 것까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 패스, 그죠? 파일 패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우선 옵션을 찾을 때 제가 파인드 메뉴를 가서 파일 패스 쳐볼게요. 했더니 지금 그런 메뉴가 여기에 있다고 나왔네요. 그래서 이걸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제너럴 에디터에 그죠? 여기 밑에 파일 패스 에디터라고 있네요. 이걸 실행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그 마야에 들어와 있는 텍스처 노드에서 제대로 경로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는지 그런 정보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손쉽게 폴더 경로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체크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텍스트 경로가 끊겨져 있으면 이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두 개 정도야 당연히 그냥 수동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텍스처가 막 100개, 200개일 경우에 문제가 되겠죠. 수동으로 하나씩 수정을 한다면. 그래서 스크립트를 이용하거나 요 파일 패스 에디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그 하이라이트 글로시니스와 리플렉션 글로시니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요. 자, V-Ray 재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버전업이 되면서 V-Ray 매트리얼을 만드시게 되면 여기 자, 옵션에 하이라이트 글로시니스는 없어졌습니다. 아마 하이 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리플렉션 뿐만 아니라 하이라이트 글로시니스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 옵션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하이라이트 글로시니스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있긴 합니다. 그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디에 문제를 일으킬지는 모르지만 우선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냐면 여기 그 V-Ray 아이콘을 에서 마우스 클릭하시게 되면 텍스처, 라이트, 볼륨 쉐이더, BRDF, 매테리얼하고 뜨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V-Ray 그 마야가 아니라 V-Ray 자체적으로 맥스 뭐 C4D 거기서 지원되고 있는 것들의 호환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V-Ray 자체의 그 재질, 텍스처, 라이트 그런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서 BRDF 매테리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요 아래에 내려오시면 VRDF, V-Ray 매테리얼 또 따로 있어요. 마야에는 V-Ray 매테리얼 아닌가? 같은 거긴 한데 한번 크리에이트를 해볼게요.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 뭔가 조금 달라 보이는 V-Ray 매테리얼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옵션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마야의
네, UI가 조금 다르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마야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자, 리플렉션 쪽으로 가볼게요. 리플렉션의 글로시스를 보시게 되면 예전에 써왔던 그 옵션 있죠. 리플렉션 글로시니스, 하이라이트 글로시니스. 네, 요게 원래는 예전 그 Vray 매트리얼 마야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버전업이 되면서 지금 없어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만 쓰인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네요. 네,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질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또 재질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다루었던 재질들이 뭐가 있었냐면요. 자, 우선은 당연한 얘기지만 뭐 디퓨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고요. 네, 요거 뭐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리플렉션이 중요했기 때문에 네,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러프니스 어마운트에 대한 언급도 살짝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계속 네, 예전 그 주차 수수에도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했던 얘기가 여기네요. BRDF 타입의 GGX 불림퐁 와드, 그 다음에 GGX 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리플렉션의 글로시스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네, 요거에 따라서 그 렌더 엘레멘트도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유즈 프레넬, 그 다음에 글로시 프레넬 요 얘기들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GGX 테일 폴오프 여기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그 GGX Vray 했을 때 요것가 중요한 옵션이라는 거 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 보면 리프렉션에서도 그 트랜스런시 설명을 하면서 잠깐 간단하게 여기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IO하고 리플렉션하고의 상관관계도 설명을 잠깐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포그 컬러나 뭐 이런 애들도 왜 중요한지에 대한 건 트랜스런시 설명을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했을 때 요 컬러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백워드 포워드 요 커피션스가 네,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잠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 다시 한번 상기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이 리플렉션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이제 리플렉션 글로시니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렌더 엘리멘트로 가서 제가 어떤 채널을 넣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렌더 세팅을 열고요. 그 렌더 엘리멘트로 가시게 되면 여기에서 제가 그 체크를 했던 게 네, 리플렉션, 네, 그죠? 그리고 스페큘러 이렇게 집어넣었었죠. 요 두 개를 가지고 제가 네, 리플렉션하고 스페큘러가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어떻게 더해지는지 그런 것들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오버라이드의 아마 렌더링 탭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기존에 이제 스페큘러든 뭐든 하이라이트 글로시스가 없어지면서 문제가 되고 엘리멘트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졌는데 그게 이제 기존처럼 각기 유지를 하고 할 때 요 체크박스에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것도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정도 잠깐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더치 앵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돌릴 수 있지만 그 카메라 툴이 있다고 설명을 잠깐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카메라 툴에 와서도 네, 이렇게 놀 툴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대각선으로 카메라를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라는 걸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카메라에 오시게 되면 지금 요거는 이제 뭐 네, 기본적으로 마야를 쓰여 오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발머트에 네, 여기 이미지 플랜에 텍스처를 넣으면 네, 지금 배경에 텍스처를 넣을 수 있다. 과제 플레이할 때 아마 요거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카메라는 지우고요. 돔 라이트 하나를 잠깐 간단하게 만들고요. 유즈 돔 텍스처를 하고 여기 그냥 텍스처를 하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램프 연결을 할까요? 램프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램프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램프가 되어 있는데 저렇게 들어가게 되면 제가 Vray 플래시 ENV 텍스처가 활성화가 된다. 그 기존의 마야의 네, 2D 텍스처가 붙는 게 아니라 플레이스 2D 텍스처가 아니라 네, Vray의 플레이스 ENV 텍스처가 들어간다라고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타입을 잠깐 네,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린 모드이냐 그리고 스피리컬 모드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졌는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즈 트랜스폼, 허리존탈 플립, 버티컬 플립이라던가 뭐 이런 옵션들 요 두 개를 가지고 잠깐 네, 선앤스카이를 더했을 때 옵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온은 매트 있죠.
매트와 상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라운드 모션에 대한 얘기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선하고 스카이 램프를 더해줄 때 제가 또 달았던 게 있죠. 자, 플러스를 찾아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에버리지 노드, 요걸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인풋 3D 이걸 쓴다라고 설명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코어스틱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반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잠깐 그런 효과들이 필요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GI가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GI, 그죠? 요거가 필요하고 이 두 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서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내려왔을 때 여기 코어스틱, 이것도 옵션 크게 건들지 않고 온만 해서 그 결과물을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어스틱이 있을 때 없을 때와 3D 씬의 차이, 그걸 자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팅 쪽에 가시면 시스템 어드밴스에 제가 렌더링 하고 갈 때 이렇게 CPU를 다 쓴다 뭐 이런 언급을 하시고 했고, 요거 로우 스레드 프라이어티 요걸 키시게 되면 조금 렌더링이든 뭐든 그런 것들이 좀 더 다른 작업을 하는데 용이할 수 있다라는 뭐 그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렌더링은 원래 100% CPU를 쓰기 때문에 뭐 다른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손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잠깐 키거나 여기에 스레드 수를 빼거나 해서 수치를 바꿔주시게 되면 조금 더 용이하게 렌더링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브 디비전이 보이긴 하는데, 뷰포트 서브 디비전 잠깐 설명을 예전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자, 오브젝트 되어 있고 제가 서브 디비전 적용을 할 때 뭐 3번 누르면 당연한 얘기지만 마에서 서브 디비전이 적용이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매번 모든 메쉬를 그때 스무스를 줘서 하게 되면 데이터가 무거워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걸 렌더링 할 때 VLA 자체 서브림 알고리즘에서 주는 방식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쉐입 노드에 오시게 되면 VLA 서브 디비전 얘를 활성화해서 쓴다라고 옵션을 잠깐 적용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여드렸냐면 VLA에 오시게 되면 여기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노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적용할 때도 멀티플에 대한 얘기와 싱글에 대한 얘기를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적용했을 때랑 요거를 적용했을 때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적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서브 디비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차이를 설명했어요. 오브젝트 하나에 할 때랑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하나 셋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서 적용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왼쪽에 보면 지금 옵션이 있네요. 그거 잠깐 상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 외에도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오브젝트 마우스 우클릭해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싱글하고 멀티플 오브젝트 프로퍼티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요거 차이는 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건 똑같은 차이고요. 요 오브젝트 프로퍼티를 달았던 이유는 그죠? 아시겠지만 오브젝트 프로퍼티를 다 볼게요. 달게 되면 이렇게 이제 프로퍼티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 썼던 옵션은 뭐냐면 여기에 캐스트 리시브 섀도우에 대한 얘기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고, 프라이머리 비저빌리티도 뭐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랑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대한 얘기들, 여기에 대한 얘기들, 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매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매트 옵션은 VLA 매터리얼 래퍼, 그죠? 매터리얼 래퍼 이걸 쓰시면 똑같이 적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바로 보이네요. 그렇게 해서 매트 과제든 그런 것들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눅 디벨롭먼트를 위한 재질 작업을 위한 씬 작업을 할 때 제가 렌더 레이어를 쓴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2018 아마 상위 버전일 거예요. 얘는 옵션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잠깐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옵션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오시면 렌더링 탭에 위에 두 개에 대한
두 개 VA와 레거시 렌더 레이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렌더 세팅에서 이걸 셋업 이걸 쓰시는 게 맞긴 한데 우선 아직까지는 당장은 레거시 렌더 레이어로만 우선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렌더 셋업은 조금 그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이라 보니까 조금 처음에 접근하기가 살짝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렌더 레이어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 렌더 레이어는 여기에 있다고 설명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렌더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과제를 또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 차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재질 가지고 좀 설명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우선 V-Ray 매테리얼에 그죠? 셀프 일루미네이션, 컴펜세이트 익스포저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자 V-Ray 라이트 매테리얼 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요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요거의 상관관계라던가 그 다음에 컴펜세이트 카메라 익스포저 요 얘기들을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나시는 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질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또 했었던 얘기가 있죠. 그 V-Ray 블렌드 매테리얼을 썼었습니다. 예전에 스페큘러 디플렉션 여기 생겼을 때 여기 부드럽게 처리되는 것 자체가 BRDF TI에 따라서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블렌드 매테리얼 써서 접근했다라고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렌드 매테리얼을 만드시면 되고 여기에 그 관련된 재질 두 개를 만들어서 더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어마운트하고 뭐 이렇게 올려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모드 요것도 과제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얘기도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N하고 K 상수 기억나시네? OSL 텍스처 그죠? OSL 텍스처를 이용해서 그 금이나 금속의 재질의 리플렉션 특성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OSL 텍스처는 V-Ray 텍스처니까 오게 되면 V-Ray 텍스처 OSL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텍스처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OSL 텍스처 만드시고 얘를 리플렉션 쪽이든 뭐든 거기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OSL을 다운로드 받으셔야겠지만 받고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뭐 여기 그 텍스트 OSL로 되긴 하지만 정말 옛날에 그 해외 유저들이든 모든 유저들이 그 금속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 수동으로 뭔가 접근했었다고 해서 제가 샘플러 인포도 잠깐 만들었고요. 샘플러 인포에 결국은 페이싱 레티오를 썼고요. 그죠? 페이싱 레티오 요걸 쓴다고 잠깐 급하지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걸 연결을 할 때도 어디에 연결을 하냐면 리맵 보시게 되면 뭐 리맵 밸류도 있고요. 리맵 HSV도 있고 리맵 컬러도 있습니다. 뭐 어떤 걸 응용하시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맵 밸류 잠깐 열어보시게 되면 여기에 뭔가 밸류 값 그죠? RGB 값이 아니네요. 그죠?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들어가면 그 밸류를 어떻게 변경을 할지에 대한 거 이것도 연결을 해서 직접 테스트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 페이싱 레티오를 연결을 하고 조절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동으로 커브를 이렇게 조절해서 그 금속의 리플렉션 특성을 수동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설명을 잠깐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디테일하게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마야의 그 커브 시스템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조절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설명드렸던 게 아마 제가 이걸 그냥 그리게 되면 이렇게 거꾸로 그리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리플렉션 요 상황을 그 이유는 샘플 인포가 내주고 있는 그 0하고 1 그 페이싱 네트워크 값이 여기하고 거꾸로 적용이 되게끔 돼 있어요. 아무튼 그거는 직접 해보시면서 이렇게 넣었을 때랑 반대로 넣었을 때랑 어떻게 리플렉션이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얘기도 그냥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뭐 제가 캐스트 섀도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그거는 V-Ray 뿐만 아니라 마야 자체에도 잠깐 있는 옵션이라고 설명드리면서 어트리뷰트의 요 렌더 셋업에 와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받기 위한 뭐 그런 내용들 다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배경 매트 작업할 때도 똑같이 그 언급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발몬트에 여기에 백그라운드 텍스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에 텍스처를 넣을 때 여기에 넣으셔도 될 것 같네요. 그죠? 카메라 쪽에 넣으셔도 되겠지만 여기 백그라운드 텍스처에 넣으셔도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그 뭐 수업 때 설명은 안 드리긴 했는데 잠깐 뭐
그 예전 기수 때는 설명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Vray 보시게 되면 요 레이어드 텍스처라고 있습니다. 레이어드 텍스처. 그래서 얘를 잘 보시면 add new item을 해볼게요. add new item 해서 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뭔가 average add 하고 하는 옵션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네, 텍스처들 두 개가 있으면 더해주고 빼주고 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잠깐 그 보여드린 이유는 네. 자, 마야에 아까 그 플러스 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에버리지. 네, 요걸 써서 제가 더해준다고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방법, 레이어드 텍스처에서 요걸로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차이는 뭐냐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에버리지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거에 반해 Vray 레이어드 텍스처는 지금 보신 것처럼 더 많은 네, 기능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더 애드든 백이든 네, 두 개든 뭐든 어떤 옵션을 쓰시든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서 선하고 네, 선하고 스카이를 더해주는 걸 요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이슈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간혹 가다가 이것도 한번 지난번 수업이든 네, 수업 시간에 언급은 한 것 같은데 커먼 탭에 오셔서 보시게 되면 여기 리셋 Vray, 뭐 Vray 프레임 버퍼죠. 네, 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듀얼 뷰로 작업을 하거나 뭐 노트북을 써서 갑자기 싱글 뷰로 바뀌어가지고 모니터가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가끔 그 Vray 프레임 버퍼가 네 아무리 렌더를 해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사라져서 네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원상복귀를 해줘. 내 눈앞으로 다시 갖다 줘.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리셋 Vray 프레임 버퍼를 하게 되면 디폴트 상태로 변경이 되면서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많이 이렇게 처음 실행해서 뜨는 위치로 Vray 프레임 버퍼가 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수업 때 한 번씩 나와서 달아야 됐던 그 메뉴들 있죠. 그거는 뭐 설명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메뉴만 봤을 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네, 메뉴 위치든 무엇을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이 동영상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주차 과제도 좀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과제를 하시게 되면 사실 그 마지막에 금속, 비금속, 재질이든 뭐든 그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빠르게 드렸는데 그 빠르게 아마 들으셔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음 내용을 또 소화를 하셨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 안 되고 이해 안 됐던 건 과제를 보시고 직접 해 보시면 그때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였구나. 프레넬 왜 중복? 그게 무슨 얘기지? 뭐 이런 얘기들이 몇 번 나오긴 했을 건데 그거는 과제를 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프레넬을 내가 컵으로 만들어 놨는데 Vray 재질 자체에는 프레넬이 적용돼 있네? 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시겠는 분들은 과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리하고 동영상까지 만드는 것도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거나 네, 앞으로도 뭐 그 5주든 뭐든 6주차, 7주차 네, 메뉴 설명에 대한 동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호응을 해주시면 조금 더 힘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